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교재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의 내용이시고 7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다음 중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 정당한 회계변경 얘기 나올 때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법 용어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법. 자, 동동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회계 변경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회계 변경 맞죠? 두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또는 기존에 적용했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하는 경우. 자, 이것도 정당한 회계 변경입니다. 다만 요 2번에 대한 부분이었더라면 우리는 정당성 입증이라는 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합병이라든지 사업부가 신설되는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된다라면 우린 회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맞죠, 여러분? 볼 수 없는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자연스럽게 몇 번이 된다? 4번이네요, 여러분. 4번에 봤더니 뭐라고 써있다? 세법 규정이 변경되어 회계 처리 변경하겠대요. 머릿속에 어떻게 갖고 가달라고 부탁드렸죠? 세법은 세법, 회계는 회계. 그래서 세무조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요. 잘못된 것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설명 아니에요. 1번 올바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변경된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런 우리 회계 정책의 변경은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를 소급법으로 처리하고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우리 단기부터 단기 이후로 진행되는 거로 가라. 그래서 미래까지 가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진하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정책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계 처리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거 맞는 거죠. 자, 세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구를 먼저 간다? 회계 정책에 의한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책과 추정이 같이 있으면 정책이 1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추정 변경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도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본다? 아니요. 1번 문제 풀면서 4번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건 4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 회계 변경의 처리 방법에는 소급법, 전진법, 단기 일괄 처리 방법이 있다. 다음 중 소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소급법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쓰는 부분은 회계 무엇이다? 회계 정책 변경이었을 때 쓰는 방법이었어요. 회계 정책 변경. 자,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유지된다. 여러분 소급은 과거에 대한 내용까지 다 우리 무엇하겠다? 바꿔주겠다. 그래서 변경의 효과를 우리 단기부터 가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모두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뢰성은 유지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 설명에 대한 부분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소급이라는 건 방법을 바꾸는 건데 내가 선입선출법으로 처리하다가 후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후입이라는 걸로 바뀐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것도 다 소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거의 재무제표가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하된다가 맞죠. 자, 전기 재무제표가 단기와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에 의하므로 기간별 비교 가능성은 우리 무엇 된다? 향상된다 또는 제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네요, 여러분. 옳은 거 찾아달라겠어요? 2번. 자, 세 번째.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므로 당기손익이 적정하게 된다. 여러분, 이 누적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건 당기 일괄 처리법이죠. 당기 일괄 처리법이 우리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 안 한다고 했죠. 회계에서는. 자, 회계 변경의 효과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이므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무슨 법에 해당되는 설명일까요? 전진법. 그래서 전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점진적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회계 추정 변경 후에 손익계산서 항목은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 세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의 효과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 연도에 다음 회계 연도부터 적용한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여러분. 자, 회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당해 변경이 발생한 회계 연도부터죠. 네, 회계 연도부터 다음 회계 기간에 쭉 연결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래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다음 회계 연도부터 가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회계 연도부터입니다. 연도부터. 요게 빠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자, 회계 추정에는 어떤 내용이 변경으로 들어오느냐? 대손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 연수의 추정. 자, 이런 부분이 회계 추정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현행 일반기업 회계 기준의 회계 변경 사례들이고요.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묻네요. 자, 회계 변경은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다는 건 무조건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더더군다나.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다. 여러분 방법을 바꿨네요. 자, 우리 이 부분은 회계 변경에 무슨 변경에 속한다? 회계 정책 변경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의 비율을 1%에서 몇 %로 2%로 변경하였다. 여러분 설정 비율, 추정률을 바꿨네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다? 우리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추정 변경. 자, 세 번째,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던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를 5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였다. 여러분 내용 연수, 잔존 가치는 모두 다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슨 변경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에 속하는 겁니다. 추정 변경, 추정. 자, 네 번째,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 우리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했다. 자, 이것도 무슨 변경? 추정 변경인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격이 다른 하나.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은 정책 변경이고 2, 3, 4는 추정 변경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글을 짧게 내든 길게 내든 우리 답 찾는 건 기본적으로 방법을 바꾸는 건 우리 정책 변경이고 우리 추정치를 바꾸는 건 추정 변경이에요. 다만 추정치 변경 부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라든지 잔존의 금액이 얼마이고 금액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무형자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건 우리 내용 무슨 부분? 정책 변경이 아니라 추정 변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KNP의 회계 담당자가 결산 시 미수 임대료 400만 원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러한 회계 처리 오류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회계 처리와 올바른 회계 처리 또는 정상과 오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잘못된 회계 처리를 놓고 보시면 우리 지금 미수 임대료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잘못 처리했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인 거죠, 여러분. 비용. 나 비용 처리했어요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에 처리를 하였다. 얼마요? 400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대변에 미수수익 400만 원 처리해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 미수 임대료라고 하는 건 임대료는 비용이 아니라 임대료 자체는 수익이에요. 내가 수익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차변에 누가 들어야 될까요?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이 등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처리 부분을 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잘못된 것과 올바른 걸 비교해 보시면 잘못된 회계처리를 했으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은 우리 과대 계상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임차료 비용인 과대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은 무엇되어 있다? 누락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익은 과소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과소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비용은 더 커져 있고 수익은 안 들어와져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무슨 부분 회계 처리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누락했으면 되게 사건이 쉬워요. 왜냐하면 누락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아, 수익이 덜 잡혔군요. 그럼 400만 원만 수익을 더 잡아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잡았으니까 400만 원만큼 수익만 과소계상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처리는 지금 회계 처리가 누락됐다는 게 아니고요. 회계 처리를 전혀 다른 거로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무엇되어 있고 과대하게 계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면 이것만큼 여러분 단기에 순이익은 무엇되어 있을까요? 감소됐겠죠, 여러분. 더 많이 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수익이란 계정은 아예 등장을 시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수익이 아예 장부에 무엇되어 있다? 아예 들어간 적이 없다. 과소계상되어 있다. 자, 이것 때문에 단기에 순이익이 무엇되어 있을 것이다. 수익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또 줄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계 처리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수익으로 발생시켜줘야 될 걸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버리면 뭐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잡혀서 이익을 줄여버렸고 수익으로 들어갈 거 빠졌으니까 우리 이익이 그거만큼 안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 대부분들 계산하시면 자꾸 400만 원 얘기를 하세요. 800이 맞는 거예요. 800. 누락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많이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누락한 것만큼 수익이 과소계상됐고 비용으로 잡은 것만큼 과대계상이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지금 800만 원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800입니다. 답은 그럼 몇 번이 되겠어요? 우리 지금 800만 원 과소계상되어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인가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400 생각하신 분이 워낙 많았어요. 네, 근데 800이 맞다라는 거. 자, 우리 교재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7번. 다음 중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반영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대하냐, 유의적이냐라는 거 보시라겠죠. 그래서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해서 끝내도 된다.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무엇이다? 영업의 수익과 비용에 있는 무슨 계정?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 잔액을 무엇한다? 수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전기 2월 이익잉여이 모이는 자리가 우리 자본의 무슨 항목이죠, 여러분?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 코드가 무슨 부분? 영업의 손익을 처리한 건 900번대 코드를 쓰시면 된다.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우리 몇 번? 3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2번도 맞는 얘기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겠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에 재무제표 항목은 재작성이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보에 따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도 오류 수정에 해당한다. 여러분, 얘가 오류 수정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류 수정이라는 건 회계 처리가 잘못돼서 올바르게 잡는 게 오류 수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오류 수정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회계 변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회계 변경. 그리고 지금 합리적인 추정의 금액으로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회계 변경에 추정 변경에 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오류 수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파트이긴 하지만 오류 수정과 회계 변경 어머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겠죠?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 거고 오류 수정은 오류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처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연히 다른 부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마지막 챕터하고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요건 또 제가 세무이급 문구를 그대로 드렸네요. 이번에 촬영하는 부분은 모두 다 그냥 퍼펙트 전산세무회계 이렇게 드렸었는데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또 다른 강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